그리고 우리는 핵힘 무기를 서방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극동까지 미국 패권과 서방 패권, 나토에 맞서는 모든 적들에게 모든 종류의 전략 무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배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특사가 외국 침략 국가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출된 통화에서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 고위 정책 고문에게 트럼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막는 방법을 조언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 의사들을 공격하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 배신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위트코프가 러시아가 미국 미사일을 막도록 도운 지 불과 7일 만에 러시아군은 고의로 우크라이나 유치원을 공격해 무고한 아이들에게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위트코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려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곧 더 큰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이치죠. 위트코프는 러시아 협상에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푸틴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과 그 모든 요소들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이어진 모든 것들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미군을 죽일 때마다 현상금을 지급했던 바로 그 푸틴입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바로 그 푸틴입니다. 하지만 위트코프에 따르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위트코프가 러시아와 푸틴과 협상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그들을 계속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도와 미국 대통령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유리 유샤코프 사이에 유출된 통화 녹취록입니다. 그 사람은 푸틴의 러시아 고위 보좌관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전체 내용을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통화는 10월 14일에 있었고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주지 않게 설득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목표의 핵심이었고 그는 러시아인을 도려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학교나 유치원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단지 러시아 기지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유출로 인해 우리는 스티브가 자신의 것처럼 내세우려 했던 28개 항목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은 러시아에서 나온 것이고 스티브는 자기 계획인 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한 것입니다. 러시아 관리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문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들 것처럼 하게 두자. 하지만 그들이 우리 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당신만 보도 내용이에요. 네, 크리스토가 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흑백으로 보게 되죠.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블룸버그 공개 번역을 제가 조금 수정해야 해요. 실제 러시아어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버전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가장할 거야.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말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야.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제 발견을 확인해 줍니다. 즉, 이 28개 항목에서 우리가 본 많은 내용이 제가 6개월 전에 읽었던 러시아 내부자의 글에서 봤던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내부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제안할 계획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제안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28개 항목 중 일부는 나중에 추가됐을 수 있지만 친러시아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트럼프를 설득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건데 본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못 봅니다. 분명히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평화를 얻는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전쟁에서 평화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약한 쪽을 항복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약한 쪽입니다. 그러면 물론 평화가 오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미국 전략적 이익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러시아가 유럽에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륙 내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방부는 나토 동맹국에 더 많은 병력, 감시 자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기 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태평양이나 중국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푸틴의 첫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여러 번 협정에 서명했지만 모두 어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크고 복잡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가 말한 것들에 관심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당 국회의원 중에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 하원 의원 돈 베이컨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로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트코프는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협상을 이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공화당 하원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러시아와는 위트코프가 아닌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루비오의 일입니다. 그는 어떤 부동산 재벌보다 그런 일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위트코프를 옹호하는지 맞춰보세요. 누가 그의 해고를 원하지 않을까요? 크렘린일까요?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는 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후 공화당원들조차 이미 위트코프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로 바엔 유출과 지공관인은 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입니까? 보세요. 우선 거기에는 아무런 끔찍한 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특별히 놀랄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비트코프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평화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아직 매우 미미한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데 주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지한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은 진지합니다. 푸틴은 루카셴코에게 경로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특별히 무서운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도 참고로 위트코프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 당사자와 협상하는 협상객에는 흔한 일이라 저는 유출의 파괴적 영향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흔적들의 가치를 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늘 존경받는 매체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존경받는 이란 단어는 서방 언론에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직업적 수치심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유리 우샤코프에 따르면 비트코프는 다음 주 모스크바에 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는 이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방 언론은 오르반이 우리에게 온다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확인되고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비트코프를 원합니다. 그는 푸틴에게 잘하면 러시아인들에게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키릴 드미트리프가 쓴 28개 평환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최종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다름없는 계획인데도 푸틴은 더 많은 양보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을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해서 새로운 계획, 즉 새로운 19개의 조항의 계획을 내놓는 순간 러시아는 이미 이를 부인하며 어떤 양보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항복만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러시아 외무부 차관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책과 합리적인 결말을 찾으려는 노력을 환영해 왔습니다. 이들 계획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협반항의 쟁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측면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그리고 SMO와 관련된 맥락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앵커리지 요소들이 그 자체로 타협적인 해결 책임을 강조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언어는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논의를 계속할 때 참고할 근거입니다. 현재 논의 중이거나 앞으로 논의될 버전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기술의 문제입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의 관심도 하나 못쓰서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고 러시아가 평화를 원하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수록 더 그릇없습니다. 푸틴은 앞으로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믿으며 이는 그가 전쟁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협상을 통한 평화를 고려할 유일한 이유는 그가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가 전쟁을 계속하는 비용이 멈추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인 희생에 무관심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 러시아 경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역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때 러시아는 공정하고 장기적인 평화 협상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점인데 바로 이 통화가 있은 지 7일 후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가 미국 미사일을 막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유치원을 공격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드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간 오전 10시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에 상처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학교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반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1800개 이상의 학교를 공격했고 그중 200개가 넘는 학교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마시아 왜 울고 있니? 마시아 울고 있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져서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공격할 때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실에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어. 그리고 지상에 있을 수도 없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시설이 없거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유나이티드 24에 연락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봤어. 우리는 여러분이 기부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설명란 링크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계속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공호나 발정이 그리고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인 유나이티드 24는 이번 전쟁 중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공식 모금 단체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미국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파트너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기부 전 확인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거나 복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크든 작든 모든 기부가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저는 $10, $24, $50 가보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직접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 $10, $100, 심지어 $1000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만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댓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이름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어떻게 기부할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페이팔, 벤모, 구글페이 중 선택 후 정보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는 가능하신 분만 가능한 만큼만 해주세요. 기부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응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더 많은 참여가 있으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메시지만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이나 영상은 공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 중 누군가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유하면 저는 그걸 클릭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신경 쓰는 이슈에 대해 두세 문장만 써도 저는 꼭 읽고 주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도 공유하지 말고 어떤 채널도 공유하지 말고 그냥 당신의 솔직한 생각,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더 많은 인식을 높이세요. 모두 해피 땡스기빙 되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